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노팜프레스 미디어부의 박준서라고 합니다. 오늘 2학번 학생들과 함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서재 일반고등학교의 배열고등학교 졸업하고 정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학교 약학대에 합격한 2학번 이승은입니다. 네, 저는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시 일반 전형으로 작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하게 된 2학번 강준서입니다. 작년에 입학하시느라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1년 다녀보니까 좀 괜찮았나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1학년에서 저 같은 경우는 1학년이랑 다 비슷하겠지만 교양 수업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부보다는 동아리 활동이나 집중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다양한 경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겁게 보낸 1년이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공부 시간이 대부분이고 공부를 안 하는 시간에도 대부분 집에 있기 때문에 생활 반경이 제한되고 경험도 많이 제한되었었는데 대학교에 와서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양한 동아리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해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면서 좋은 경험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시에 대해서 일단 살펴볼 텐데요. 근데 꼭 수시를 노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좀 정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우리 서울대학교는 이제 내신을 보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내신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신 대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둔 게 있습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3, 4점 되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점대 이하가 0점, 그러니까 최저점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수능 한두 군데로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정시 입학자지만 저 때는 이제 내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이후에 이제 내신이 들어오면서 이제 내신이 1등급이 안 되기만 해도 엄청난 변별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게 많았는데 3, 4등급이어서 충분히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럼 이제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내신 점수잖아요. 네, 그럼 그 내신 점수에서 이제 총합 평균 등급 이게 아무래도 좀 중요할 텐데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졸업할 때 1.45로 졸업을 했었습니다. 사실 서울대학교 약대 치고는 1.45는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저희 학교가 자사고여서 그나마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특히 자사 보면 또 내신을 대비할 때 좀 경쟁이 치열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좀 약간 극복을 하게 된 에피소드 약간 그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학년 1학기 때부터 저희가 선택 과목제를 시행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 수도 줄어들게 되고 또 과목의 난도도 높아져서 제가 한번 크게 슬럼프가 왔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완전 망치고 이제 제가 2학년 2학기 때 돼서 극복을 한 케이스인데 그때가 아마 제일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저는 주위 사람들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타입이어서 담임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또 학과 선생님들한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학년 때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2학년 때 와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좀 걱정도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학업적으로나 아니면 감정적으로나 많이 의지할 수 있었고 또 학원에 가서도 집중도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랑 그래도 으쌰으쌰 하면서 학원 선생님한테도 질문도 많이 하고 고민 상담도 많이 하면서 또 용기를 얻고 응원도 많이 받는 걸 느끼면서 극복을 했던 케이스. 네, 좋습니다. 혹시 우리 정시 합격자 분들도 혹시 내신 대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사실 나이가 좀 많은데요. 저는 현역으로 왔을 때는 2학번 나이입니다. 현역 때 수시로 이제 다른 학교에 합격한 케이스에서 수시도 나름 일단 정보를 먼저 드리고 저는 총합 1.46이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요즘은 그냥 일반고등학교에서 더 네,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저는 고2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제가 원래 집에서 공부를 절대 안 하는 교육 철학이 있는데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많이 힘들었었고 성적도 많이 떨어졌었어요. 집에서 좀 나태해지다 보니까. 네네, 나태해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2학기 때 좀 극복한 케이스인데 이제 살짝 풀리면서 저는 관리하고 사실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그런 쪽 외부 도움을 받으면서 좀 극복하려고. 내신 점수 말고도 이제 소위 말해서 생기부에 중요한 게 세특사라고 하잖아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기 말이나 중간고사 끝나고 이럴 때 이제 세특사를 챙길 텐데 이제 흔히 말해서 뭔가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좀 약간 일관된 흐름으로 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 혹시 처음부터 좀 약사의 길로 약간 세특사를 뿌리셨는지? 저는 1학년 때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세특을 적은 다음에 학년이 높아져 갈수록 좀 더 세분화시켰던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딱히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어가지고 이게 생명과학이나 뭐 화생분 같이 다른 학과들도 노력을 기울이고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내용이나 최대한 많이 광범위하게 세특에 다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이제 실제로 2학기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서 성공적으로 생기부를 살짝 틀었음에도 크게 흐름에 지장이 없었었고, 또 네, 그런 식으로 충분히 큰 범위 내에서만 일관된 흐름을 유지한다면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신이나 세특상을 잘 준비해서 2024년에 이제 여름이랑 가을쯤에 수시 6개 카드를 이제 쓰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서울대 약학대학이었겠죠. 혹시 뭐 나머지는 어디로 썼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상형 2개, 그리고 안정 2개, 그리고 제 수시에 맞는 2개, 6개를 둘둘둘로 나눴었는데, 일단 설약이 제일 높았었고, 설약, 그리고 성대약대, 가톨릭대약대, 아주대약대, 그리고 연대 화생고, 그리고 고대 바이오시스템공학과를 썼었어요. 설약은 사실 그냥 질러보는 카드였고, 연대랑 고대, 공대 정도는 이제 안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시 합격자분도 혹시 그 수시를 아예 안 쓰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딱 한 장 했었는데요. 네. 연대 약대를 썼었는데 1차 탈락을 했습니다. 아 학종으로 아니면 뭐 논술? 학종으로 썼었는데 아 네, 아무래도 아쉽게도. 네. 면접을 보신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수시 전형 중에 이제 저희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한 번은 와봤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 기억나시나요? 그때가 사실 제가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 살면서 왔었는데, 면접 당시가 굉장히 아침이기도 했고 초행길이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저랑 굉장히 당황해서 길을 잃었던 기억이 있고, 부모님 차를 타고 왔었는데 너무 아침이라 컨디션 조절을 위해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약대에 도착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대에 내렸는데, 약대를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바로 뒤에 도서관이 크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살면서 그렇게 큰 건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약간 규모에 압도당해서 살짝 쫄았지만 그래도 애써 괜찮은 척하면서 정당하게 면접을 보러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서 내가 좀 늦었나 보다, 빨리 앉아서 준비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었고, 또 다들 종이 같은 거 꺼내서 보거나 아니면 자거나 아니면 맛있는 거 먹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다들 긴장을 많이 하고 있구나, 긴장을 풀려고 노력을 나도 빨리 해서 적응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접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들을 뵀을 거 아니에요. 그때 혹시 긴장감이 어땠을지. 일단 일반 수시 일반 전형에서 면접은 수학 문제를 푸는 거고 그걸 칠판에다 푸는 건데, 저는 그 칠판이 고정이 돼 있어요. 들어가 보면 화이트보드가 약간 옮길 수 있는 바퀴다리 화이트보드여서 움직이는데, 제가 갑자기 손을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판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쓰려고 했는데 그 타다닥 소리, 그 펜이랑 칠판이랑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했었고, 세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저를 한 번도 보지 않으셨어요. 면접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시선을 저희만 안 보고 보고 계셨고, 한 분은 되게 인자한 모습으로 보고 계셨고, 한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되게 저를 막 째려보려고. 나 망했다, 나 이미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체념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게 붙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붙은 거는 운이 아니라 실력이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시 어렵게 좀 마지막 부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내신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원래 9등급제인데, 그래서 이제 5등, 우리 기준 5등급이 딱 평균 그 위치인데, 그게 이제 전체 5등급제로 바뀐 거죠. 그럼 이에 따라서 이제 수시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약간 좀 간단하게. 제 생각에는 내신이라는 게 입시에 있어서 예선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예전에 과했던 학생이 말해줬는데
최상위권 비율이 늘어났잖아요. 1등급 비율도 늘어나고 2등급 비율도 늘어나니까 한 번 미끄러져서 그 성적을 못 받으면 다시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1.0 막 이런 건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에 있었지만 이제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최상위권 친구들 중에 1.0도 굉장히 많고 대부분 막 1.1 사이에서 놀게 되니까 이제 대부분 좋은 성적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을, 그러니까 내신이란 게 1차적인 어떤 예선 역할을 하고 세특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화돼서 세특에서 변별력을 주는 게 입시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의견이고요. 네. 제가 나름 조사해본 결과 조사까지는 아닌데 알아본 결과로 1등급이 10%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9등급 기준으로 2등급이랑 비슷한 비율이니까 진짜 최상위권은 사실상 1.0 아니면 분별력이 많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일단 1.0을 일단 1.0을 갖고 그렇죠. 시작을 해야 네. 어쨌든 서울대 약대 볼 수준이면은 그 정도는 일단 받아놓고 말씀하신 대로 측에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저희의 의견이 그냥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약간 내신을 챙기면서도 그런 세트까지 조금 더 신경 쓰면 좋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정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제 앞서 이제 수시 대비하신 분께서도 정시를 아예 묻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시에서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일반 전형이 최저가 없긴 하지만 타 대학은 일단 최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최저를 어느 정도까지 좀 대비를 목표로 했는지 궁금한데. 제가 쓴 대학교가 최저가 3합 5도 있었고 4합 8도 있었는데 수능날 발상사가 발생을 해서 일단 국어를 3을 받는 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제 탐구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해보려 했지만 이제 생명과학에서 4등급을 받는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3합 5는 겨우 맞췄지만 4합 8은 지원조차 해볼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1교시가 국어죠. 뭐 예전에도 어렵긴 했었지만 요즘 특히 국어가 또 이제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인데 일단 국어 선택 과목이 어떻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저는 언어와 매체였어요. 저도 아무래도 약간 이과 분들은 다 이제 언매를 선택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그 독서랑 문학 그리고 언매 이런 거 각각 대비하면서 이제 약간 자기만의 팁 같은 게 있는지. 원래 국어를 잘 못했었고 2학년도 국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해결되죠. 네, 되게 그때 배웠던 경험 때문에 국어에다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11시간을 공부하면 5시간은 국어에다 투자할 정도로 많이 공부했었는데요. 일단 읽는 법부터 처음부터 다시 읽는 걸 배웠어요. 어떤 정보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읽는 법부터 방법론에 대한 걸 처음 2달 정도 그거에 집중을 해서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독서는 그 연계과를 좀 받으려고 관련된 인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럼 문제풀이나 약간 이런 거는 따로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문제풀이는 3개의 파트가 있다고 했어요. 네, 그쵸. 처음 그거 빼고 가나요? 그거 빼고는. 그래서 그 3세트를 무조건 30분 내에 어쨌든 풀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 문학은 좀 괜찮으셨던 거고. 문학 수업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문학도 어쨌든 연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네. 그래서 뭐 공부하기 싫을 때 그 소설 같은 거 짧게 올려주시죠. 김승리 선생님께서 네네. 어플이 있었는데 그 소설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읽고 네, 맞아요. 그 소설이 약간 이게 막 뭔가 올려주시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요즘은 이제 밥 먹으면서 그런 거 보고 복습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제 계속 뭔가 달달 글로 외웠는데 요즘 뭔가 많이 편해졌다. 그런 생각이 좀 최근에 들면서. 사실 이제 2022학년도 수능 회계 그걸 보고 이제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벌써 망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그 뒤에 또 경제 엄청 어려운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 좀 더 열심히 할까 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운전기 어떻게 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매. 이제 언매에 대해서는 뭔가 어렵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유달리 이제 수능 때 긴장을 해가지고 좀 많이 못 풀었다 아니면 약간 놓쳤다 이런 애들이 많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팁을 알려주자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 언어 매체를 보통 8분에서 10분 내로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되게 짧네요. 네, 근데 그거를 못해서 당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근데 저는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15분까지는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15분 채워도 괜찮으니까 자기 원래 하던 것보다 느려져도 너무 당황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수학과를 다니다가 이거여서 수학 자체에서 막 어려움을 크게 느꼈지는 않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네. 근데 이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파트가 특정 과목이라기보다는 문제 유형에서 조건을 보고 추론을 해서 함수 개형을 파악하거나 여러 케이스들을 시험을 해봐서 그 중에 조건에 맞는 걸 찾는 이런 유형을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했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최대한 특수한 케이스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케이스 분류하는 네, 이유가 케이스 있어요. 분류인데 예를 들어서 꺾이는 부분이 점근선과 같은 함수값이라던가 두 함수가 접한다던가 특수 케이스들을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수학은 좀 답이 하나니까 맞는 기회가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좀 빨리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가 우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셨다고 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제 생각에 정답은 너무 특수하면 안 나왔던 것 같고 좀 적당히 특수한 경우를 골라서 하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수학이 특히 기출 문제집을 풀고 그리고 흔히 말해서 이제 사설 문제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시기를 언제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많이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2월부터 공부 다시 시작해요. 2월에서 4월까지는 이제 기출이랑 개념 다시 연습하면서 5월부터 7월? 6월, 7월까지는 엔제집 위주로 풀었었고 그 8월부터는 쭉 모의고사만 풀었던 것 같아요. 아, 실무풀이 위주로. 네, 실무풀이 저는 3모 전까지 기출 분석을 했었고 수학이란 게 이제 기출에만 어떤 국한돼서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기출 분석은 빨리 끝내놓고 최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해보는 게 우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3교시 이제 영어죠. 네. 영어는 이제 앞에 그 국어 수학이랑 다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바뀌었잖아요. 네, 바뀐 지가 꽤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약간 그런 문제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에 좀 약간 자만 아니면 과한 자신감을 가지다가 평소에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이 이제 수능날 이제 88, 89 부르는 2등급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네,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가 6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1등급이 거의 4%.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서울대학교가 영어 비중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2등급까지는 괜찮을 것 아, 그치. 또 우리 학교에 한해서는. 같아요. 이렇게 한해서는. 근데 만약에 다른 학교도 데뷔를 하고 계신다면 마지막 2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도 뭔가 흔히 그러잖아요. 듣기를 풀 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거나 내가 못 듣는 약간 불상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많이 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멀티가 잘 돼서 들으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아, 쉬는 그 문제 사이에 험 시간 문제 답을 바로 알아. 그때만 문제를 풀고 듣기 할 때는 정말 듣기에만 집중했어요. 그말 나올 때는. 네, 말 나올 때는 정말 듣기만 하고 그 잠깐의 문제를 푸는 방식을 써서 그렇게 하면 확실히 실수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올 텐데 영어 듣기 풀면서 모의고사 그거 종이를 따로 빼서 접어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엔 듣기를 놓고 이쪽엔 독해를 놓고 이게 페이지를 헐렁이지 않고도 푸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 찾아보고 하는 연습을 하면 같이 풀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4교시 물론 한국사가 있긴 하지만 한국사 다음에 있는 이제 탐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뭐 약대 이런 메디컬 쪽은 이제 대부분 선택 과목이 화생 조합이긴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화원 생투를 이제 선택을 했었고요. 혹시 선택 과목 조합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물리원, 생명원. 지구과학원, 화학천스. 화투요? 근데 제 때는 투 과목이 필수였는데 근데 필수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혹시 왜 선택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화지 종목은 우리가 물리 생명 안 했어요. 선택권이 없어서 하게 되었고요. 네네. 굳이 투 과목을 한 거는 화학원에 흔히 말하는 고인물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였고 그쵸. 네, 화원. 그래서 화원을 조금 벗어나 볼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화투가 개념에 양도 좋고 계산만 잘하면 된다 해서 그리고 또 표점도 높아서 되게 전략적으로. 네. 그래도 아무리 고인물 피해 갔더라도 화투도 그들만의 약간 고인물일 것 같은데 혹시 공부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사실 개념의 양은 적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계산을 빨리 하고 그 스킬들을 익히는 게 훨씬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양치기를 하면서 양 많이 풀어보면서 이제 그걸 하곤 하는데 문제집이 많이 없는 것도 굉장히 단점. 맞아. 투 과목의 컨텐츠가 콘텐츠가 적잖아요. 굉장히 적어서 그게 어려웠지만 EBS에 굉장히 감사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성함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성함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화투를 해주시는 굉장히 고마운 선생님이 계셔서 선생님의 문제집을 3회독 정도 하고 그리고 또 투 과목이 이제 올해 그 선택 과목 제도가 이제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폐지되면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투 마지막 선택자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화투 9개월 준비한 저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계산 안 되면 빨리 버리는 것도 혼낼 부분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근데 물원 생원은 이제 뭐 흔치 않은 건 아니죠. 또 막 흔한 조합은 아니잖아요. 근데 혹시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수시를 하게 되면 저희는 3선택이어서 과학 중에 무조건 3개를 선택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최상위과학사는 물리화학 생명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지구는 어차피 못 선택하는 거고 저희 때도 이제 화학은 가면 안 되는 게 거기는 불나의 타입이 그래서 그냥 물리 생명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개념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스킬을 빨리 배워서 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투 과목과 다르게 시대인재 콘텐츠나 그런 것들이 원 과목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모의고사에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한두 개 정도만 틀리고 다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다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빨리 구축해내는 거죠. 제 생각에는 화학보다 쉽게 보일 수 있어요. 물리는 현역도 좀 열심히 하면 보일 수 있는 것 같고 본인이 고인물이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시대인재를 들었어서 현정훈 선생님 수업에 들었었는데 좀 다양한 스킬도 배우고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내신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면서 재미도 있었던 것 같고 생명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명확하게 해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유전이 어렵게 나오면 비유전이라도 굉장히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수능 있잖아요. 그 수능에서 생원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거는. 네, 혹시 생원 선택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잖아요. 일단 지구를 할 수 있으면 빨리 튀세요. 생명은 좋지 않은 곳이고 나름의 고인물들도 많고 일단 수능 열심히 보셔서 비유전은 다 맞고 유전 한 문제라도 찍어서 맞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이죠. 그 수능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봤던 선택 과목 체제의 마지막 이제 일단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N수생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뭐 재수생, 삼수생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도 아니면 이제 대학을 다니시던 분들도 이제 다 이제 자기 진로를 찾아서 이제 새로 수능을 또 보는 경우가 이제 많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정시로 그래서 이제 데뷔하려는 이제 고3 특히 고3 학생들에게 좀 약간 팁이나 약간 도움이 되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주변에는 입시 정보를 얻는다고 입시 커뮤니티를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저는 굉장히 비추천합니다. 특히 공부하는 기간에는 절대 커뮤니티 하지 마시고 하지 말라는 이유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괜히 불안감만 조성되고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모의고사 후기 이런 거 굳이 찾아서 보시지 마시고 자신을 믿고 그냥 꾸준히 자기 페이스대로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오땡땡 그런 네.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제 내가 모의고사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왔네? 그래서 이제 약간 후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너무 쉬운데 1분 컷 아니냐 이거는 그냥 3분 컷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읽을 필요는 없다 약간 이런 말씀이시죠. 제 생각에도 자기 할 것만 충분히 남들 의식 안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끈기 있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N수생들은 이렇게 N수의 기회가 있는데 본인들은 이제 물론 N수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바뀌는 수능이다 보니까 이거 N수하기도 너무 어렵다, 너무 불공평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약간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씩 해주자면.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일찍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의 기회가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들이고 1년 안에 모든 걸 끝내겠다는 마인드로 오히려 자극을 받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이과 성향이 강한 친구들한테 유리하게 편성된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28학년부터 도입돼야지. 그냥 통합으로 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사회는 암기에 기울이 높으니까 이과 친구들이 뭐 크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을 수 있는 과목이라 좀 조심스럽게 안 되면 그냥 다시 해도 되지 그런 생각으로 나는 이제 기회가 없어 이것밖에 안 돼 약간 이거 나는 끝내야 돼 약간 이런 너무 그거에 갇혀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1년 안에 이제 최대한 해보자는 그렇게 하되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내년에도 아니면 좋을 수도 있다. 좋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입시를 대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끝마칠 때까지 아니면 짧게는 이제 입학 직전 1년 그 1년 그거에 집중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짧든 길든 이 기간 동안 이제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절대 공부하지 않는 저만의 원칙이 있어요. 집에서는 무조건 쉬고 놀고 하고 대신에 공부를 할 때 정말 공부에만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스트레스가 좀 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분위기가 살짝 올라가고 부담감이 덜해지고 사람이 축 처지는 게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든 친구들이든 뭐 선생님이든 주변 사람들과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는 게 꽤나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가만히 있고 그런 게 생각보다 많이 찾습니다. 그렇죠. 이게 입시 기간 동안 이제 책상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도 말이 많던 친구가 1년 뒤 보니까 되게 소심해지고 그런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냥 대화를 많이 한다. 정말 중요한 조언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의식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괜히 제가 받는 스트레스를 더 생각하면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그거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더 확장해서 해석하게 되고 이런 것 같아서 남들도 어차피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버텼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가 좀 쌓이다 약간 사람과 대화를 못했거든. 하고 싶거든. 그래서 말 걸면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말 걸는 것도 싫어하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잘 주위의 사람들을 둬서 고민도 나누고 해결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그런 방법, 영향이 좀 애매모호한데 입시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연애를 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네, 혹시 해당이 되시나요? 전 아닙니다. 저는 아, 고3 때까지요? 아, 고2 때까지. 그럼 혹시 괜찮았나요?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면 저는 좋은 시너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2학년 1학기 때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슬럼프가 오고 나서 마음을 좀 다잡았어요. 세게. 그래서 충분히 연애랑 공부를 병행할 수 있었고 연애가 이제 또 단순 도파민은 장난 아니게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해소를 하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얘기니까 연애와 공부를 병행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수능 전날 약간 긴장해서 잠을 못 잔다 약간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수능을 보는 학생들 분명히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할 텐데 약간 그거에 대해서 경험자로서의 팁을 한번 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현역 때 좀 모의고사랑 달라서 당황을 한 게 종소리 달라지는 거랑 교보음처럼 삐삐 이런 소리 나는 거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 거 달라서 당황한 거랑 뭐 신분증 확인하는 시간 이런 게 모의고사에는 원래 없잖아. 그렇죠. 그런 게 수능 때 갑자기 생기니까 그런 달라지는 점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하고 가면은 좀 긴장을 좀 덜 할 수 있고 수능이라는 큰 하나의 무언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소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했던 거대로만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도 자기 세대를 하긴 했었는데 좀 다른 방향 내가 짱이다 어차피 다 쉽다 그런 식으로 자기 세대를 했었고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문제가 이상한 거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갔더니만 생각보다 좀 용기를 얻었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역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약간 같은 학교 학생들 많이 만나셨나요? 약간 어떤 느낌이었는지. 저는 갔는데 저는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갔더니만 모의고사 같은 저희 학교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배정받는 학교에 저도 같이 배정이 있었어서 같은 반에 제가 다른 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주위에 다 아는 친구들이라 별 부담 없이 1교시 국어를 보고 나서 이제 수학을 앞둔 딱 그 시간이 또 하나의 고지인데 이제 국어가 이제 요즘 어렵다 보니까 약간 내가 살짝 못 봤다 싶으면 크게 좌절을 하거나 그래서 약간 흔히 말하는 멘붕이 온다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약간 그러지 않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또 저만 해당되는 케이스일 수도 있어서 저는 수학을 잘한다고 나름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수학으로 커버하면 되지. 그냥 수학 잘 보면 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용기를 좀 얻었던 것 같고 국어는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걸 했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거를 최대한 안 하려고. 그리고 물어보기 미안하긴 한데 국어가 3등급이었었다 했잖아요. 저도 저만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 국어 잘했던 적이 없잖아. 약간 너무 여기에 매몰되지 말자. 뒤에 걸 빨리 준비하자는 생각이 컸던 것 같고 잘했던 적도 없으니까 기대를 또 안 했기 때문에 크게 막 저는 부담되거나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수시, 정시, 그리고 수능날 이것저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 수시든 정시든 이제 서울대학교 역학대학을 이제 꿈꾸는 이제 올해 이제 입시를 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께 한번 자유롭게 한마디씩 해주자면 나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믿고 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어떤 일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나 꽤나 대단한 사람이다. 꽤나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거
보고 계시고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나 자신을 더 믿고 뭐든지 다 도전해보고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열심히 꾸준히 하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것 같고 파이팅 하세요. 아, 그리고 혹시 이 영상 보고 입학한 학생들 있으면 화답 해주시나요? 당연하죠.